송생과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보면서 핵과 세포막, 세포벽 등을 관찰했었습니다. 오늘은 세포의 좀 더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안 상피세포, 두 번째는 양파의 표피세포, 탈색한 검정잎 세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그란 모양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동그란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셋 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핵이 보이는 이유는 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모든 생명활동을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핵의 역할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포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의 기능의 관계를 추론을 할 수 있다입니다. 세포의 구조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핵, 염로체, 마이크로콘드리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서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6가지만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포는 일반적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쌍안경을 넘어서 요즘은 이렇게 좋은 모니터 화면으로 바로 보이는 제품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미경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는 동물의 입안 상피세포와 식물의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하면서 공통적으로 핵과 세포막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입안의 상피세포에서도 핵과 세포막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양파의 표피세포에서도 핵과 세포막이 관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벽은 조금 더 두껍게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막 안에는요, 세포활동을 위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핵이라든지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하는 각각의 세포의 구성 요소가 대표적인 세포 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등이 있습니다. 옆에는 지금 검정말 잎세포가 원형질 유도 형상으로 지금 이렇게 엽록체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등은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벽, 엽록체는요, 세포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세포의 구조를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핵입니다. 세포소 기관 중에서 가장 크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의 핵은 대부분 구형태이고 하나의 세포에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들어드는 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세포질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과 핵 사이 안쪽을 채우는 부분으로 여러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마이토콘드리아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타원형의 세포 소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 세포벽은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세포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엽록체 역시 식물세포에만 있는 초록색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엽록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안에 조금 더 작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엽록성입니다. 엽록성.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천재교과서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장은 빵 공장입니다. 이 빵 공장 자체를 식물세포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통제소 같은 경우는 빵 생산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의 담당과 출입물은 어떤 게 담당할까요? 빵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완성된 빵이 출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내부의 경우에는 빵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 기계와 기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기계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고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의 생산 장소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빵을 생산한다. 왠지 광합성을 연상시키고 있죠.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엽록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에너지는 바로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과 연계해서 비교를 하시는 것도 한번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의 모양이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세포의 구조에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세포막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 식물세포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가 존재한다. 그렇죠. 초록색 알갱이인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림은 동물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써보자. 동물세포를 나타내니까 우선은 엽록체랑 세포벽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둥그런 모양이다. 가장 크다. 그리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렇죠. 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다. 마이토콘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